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느바가 없었죠? 한 경기도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뭐 국가대표 농구 월드컵 예선 그런 거는 분석도 안 했습니다. 조합도 당연히 없었고요. 해축도 이제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 조합표가 아예 없었고 어제 주간은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승강 플레이오프였던 서울 이랜드 언더가 저는 되게 좋아 보여서 가장 안전빵 정배라고 봤던 도로공사 승이랑 묶어서 100% 몰빵 한 조합만 몰빵으로 갔습니다. 몰빵으로 여기 적혀 있다시피.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공지 드릴 게 있는 게 어, 이게 제가 뭐 솔직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되는 흐름이 있고 안 되는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흐름 탓하고 재수 없다 운 탓하고 이런 게 어느덧 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될 땐 정말 뭐 날아가듯이 정말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래 뭐 솔직히 말해서 팀하더웨이 주니어 마냥 주사위인가 보다 내 성향 자체가 내 스타일 자체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NBA 선수 중에 주사위 아닌 선수는 없습니다. 커리도 주사위고 르브론도 주사위고 다 주사위긴 해요. 근데 이 주사위가 얼마나 좋은 주사위인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주사위 같은데 좋은 주사위가 되기 위해서 분석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뭐 홍보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1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었잖아요. 정말 저도 이때 이 성적을 내면서 제 채널 자체가 떡상을 한 건데 조회수도 야구 시즌에 뭐 1100, 1200 이렇게 나왔던 새끼가 갑자기 막 3000, 4000 이렇게 찍었으니 그죠? 떡상을 한 건데 제가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부진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잠겼습니다. 내가 갑자기 또 왜 이럴까? 그냥 순전히 내가 재수 없어서 또 나쁜 흐름이 와서 재수 없는 흐름이 찾아와서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어? 남자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뭐 한 대 얻어 맞으면은 반격이라도 해봐야 되는 게 남자인데 그냥 너무 겸허히 받아들이고 얻어 맞고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말 어제 NBA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결론이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영상들을 쫙 봤어요. 최근에 이때 영상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자 이제 어느덧 NBA가 개막한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10월 23일 날 개막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교류전이 아닌 이상 각 팀마다 이제 맞대결이 한 번씩은 생겼습니다. 상대 전적이 생겼다는 거죠.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올 시즌 맞대결 박스 스코어에만 계속 집중해서 이 당시에 리바운드가 어땠다, 누가 뭐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원정에서도 토론토가 인디애나를 18점 차로 그냥 값이 썰어버렸는데 홈에서 인디애나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평균 득점 뭐 12점이나 내려가는 애들이다. 이러면서 토론토 마인보는 그런 정말 누구나 솔직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11월 초중순 때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 전적이 없었을 때거든요. 각 팀들 거의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석했던 거를 기억을 되찾고 저때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내용에서는 제가 많이 참고하는 비중 높은 거를 분석해서 많이 다룰 것이고
그러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 뭐 어땠다 이런 거는 아예 비중을 안 둘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안 둘 수는 없는데 그 비중을 확 떨굴 겁니다. 원래는 80%였다면은 그 20% 수준으로 떨굴 겁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뭐 잘하는 척만 하면서 뭐 유튜브 멤버십 가입 유도하고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 마인드 있으면 미쳤다고 게시글로 막 쌍욕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없는데, 정말 그런 마음은 정말 없는데, 근데 우선 저는 제가 못하면은, 성적을 못 내면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어요. 멤버에서 솔직히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수준으로 잠도 설치게 되고, 이게 최소 저도 어찌됐건 채널의 규모가 적은 완전 시골집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멤버십 회원수가 많은 편이란 말이죠. 제 생각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피해를 끼쳤구나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이 여전히 또 결장을 하죠. 클브는 샘 메릴 결장, 딘 웨이드, 크레이그 포터, GTD입니다. 크레이그 포터는 최근에 좀 기용을 많이 받고 있지만 클블이 라인업 완전히 짱짱할 땐 거의 가비지급으로 평균 출전 시간 거의 7분, 6분 이하로 찍히던 애입니다. 그래서 막 GTD를 엄청나게 비중 둘 게 아니고 샘 메릴 결정하고 딘 웨이드 GTD가 조금 비중을 둘 만한 거죠. 자레 델런하고 갈란드는 출전을 확정합니다. 인저리 리포트에 빠졌어요. 자, 애틀란타가 최근 오전 2승 3패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3패를 당한 팀들을 살펴봤습니다. 디트로이트, 샌안토니오, 워싱턴. 이 3패를 때려 맞은 과정에서 제가 이 3패를 최근 5경기를 다 박스코어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디트전에 패배를 당했던 경기에서는 주전 가드로 백코트 듀오로 나왔었던 커닝햄하고 젠킨슨한테 무려 39실점, 두 선수한테만 39실점을 허용을 했고 두 선수 모두 야투율이 최소한 무기력한 야투, 커닝햄이 개인 야투 44%였고 젠킨슨은 60%였습니다. 샌안토니오 전에는 팍스 그리고 샴페니 그리고 데빈 바셀 이렇게 지금 데빈 바셀은 포워드로도 분류가 되는 선수긴 한데 어찌됐건 롤 자체가 거의 가드로 많이 뛰는 타입은 거의 가드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진 3명한테 61실점을 때려 맞았었습니다. 3명 모두 개인 야투 54%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가드진들한테 두들겨 맞았다라는 점. 워싱턴 전에는 CJ 맥컬럼이 46득점 개인 야투 68% 거의 완전 인생 다시 태어난 수준의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 5전 중에 3패가 모두 어떤 걸 발견했다? 다 상대팀 백코트 듀오 가드들한테 그냥 완전히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졌다. 라는 것을 좀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의 백코트 듀오가 누구죠? 다시 한번 말씀 갈란드가 인저리 리포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도노반 미치라고 갈란드라는 이 리그 동부에서가 아니라 리그에서도 최상위권 거의 완전 최상위권의 백코트 듀오가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죠. 특히 클블은 갈란드가 오신 5경기만 출전을 했습니다. 워낙 결장이 많았던 선수였으니까 4승 1패로 성적이 매우 좋았고 5경기 모두 12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즉 지금 클리블랜드가 갈란드가 어찌됐건 얘가 나와서 정말 좋은 볼륨과 효율을 다 챙긴 경기는 별로 없었어요. 3경기 중에 2경기만 갈란드가 정말 잘했고 남은 3경기는 대려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5경기 모두 12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갈란드가 없으면 도노반 미첼이 핸들러 역할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슛을 많이 올라가고 가장 클리블의 득점력에 기여도 지분이 높은 도노반 미첼의 컨디션이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애틀란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약점들, 가드진들한테 엄청 약했다는 점, 클리블의 가드진들은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 승바인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패스할게요. 이 경기는 언어버 굉장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 경기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캠 토마스는 계속 결장하던 애였고, 필라델피아는 우브레, 엠비드, 엣지컴 얘네도 주전 3명이 결장을 하는 셈이죠. 폴 조지가 GTD입니다. 보나는 복귀를 확정하고요. 브루클린은 올 시즌 디펜레이팅 꼴찌팀이지만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은 19등으로 최근에는 그래도 사람답게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브루클린이 최근 10전 기준으로 대량 실점을 허용한 팀들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토론토한테 2번, 뉴욕한테 1번, 디트한테 1번 이렇게 4번이었단 말이죠. 나머지 6경기는 다 115실점 미만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디펜레이팅 꼴찌팀 치고는 실점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실점이었어요. 저 4경기의 이 4경기의 박스 스코어들을 다 살펴본 결과 대개 윙자원들에게 크게 두들겨 맞았어요. 아까 애틀란타는 가드진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랬는데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윙자원 약간 사이즈 있는 스코어 역할까지 잘하는 운동 능력 좋고 이런 선수들 대표적으로 쿤보 같은 애들한테 좀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에 한 번 있었는데 필라한테 129실점이나 때려 맞았었죠. 브루클린이. 당시 필라델피아의 최다 득점자가 맥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결장 확정하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였습니다. 우브레는 림 어택을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림 페인트 존 안에서 구겨넣고 잘 뜯어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3점도 올라오고 그러지만 얘 자체가 3점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애가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3점이 진짜 대놓고 오픈 아닌 이상은 페인트존 진입을 더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즉 브루클린은 여전히 페인트존 수비가 문제인 팀인데 그리고 지금 실점을 두들겨 맞았었던 뉴욕전에도 최다 득점자가 카렌서인 타운스였습니다. 브런슨이 아니라 토론토와 2번은 두 번 다 똑같이 119실점을 허용을 했었죠. 토론토는 그냥 팀 자체가 3점을 많이 안 올라가고 페인트존을 공략하는 팀입니다. RJ 베러, 스커티 반즈 이네들 다 3점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 다 페인트존에서 야투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 그러니까 지금 브루클린은 아주 명확한 올 시즌 맞대결 필라와의 경기에서도 우브레한테 최다 실점 허용했고 뉴욕전에도 카렌서니한테도 타운스한테 최다 실점 허용했고 디트도 마찬가지지만 3점 시도가 많은 팀이 절대 아니고 페인트존 공략이 많은 팀이고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브루클린은 이 페인트존 수비가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롱슛, 뭐 미들렌지나 3점 수비는 나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중 디펜레이팅은 19등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하위권 수준이 아닌 거죠. 거의 중위권 수준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브루클린은 팀 내 1, 2옵션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랑 캠 토마스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1옵션을 누가 하게 될까요? 클라운이 이건 기대치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필라는 최근 엣지컴의 거품이 빠지고 맥시의 독박농구가 한층 심화되면서 팀 득점은 떡락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 필라가 115득점 이상 기록한 경기는 미러키전, 마이애미전 이 2번뿐인데 마이애미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 페이스 랭킹 1등 팀으로 어떤 느린 팀이랑 만나 최소 페이스를 100 이상 무조건 찍는 팀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페이스가 어떤 팀과 만나도 기본 100 그러고 어지간한 102, 103 이상 이렇게 찍는 팀이라서 일반적인 필라델피아가 그냥 일반적인 경기들보다도 훨씬 더 포지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횟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 전은 대량 득점을 한 것이다라고 치부할 만하고, 그리고 미러키 전에는 제가 이때 이 스노우볼링이 지금까지 굴러가는 겁니다. 이때 언더 막폴이었던 거 이거 연장 가갖고 오바당해서 뒤졌던 거. 미러키 전에는 연장 안 갔으면 106득점밖에 못 냈던 경기였어요. 연장 안 가서 106득점, 106대 106으로 연장 가 212점 해건더. 그죠? 즉 필라도 솔직히 말해서 최근 대량 득점을 혼자 낼 만한 흐름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순위 언더, 2순위 필라 마인 적었는데, 자 마이클 포터주나 캠 토마스가 결장을 확정하기 때문에 공동 1순위로 필라 마인을 선정하겠습니다. 공동 1순위 둘 다 메인급으로 본다는 거죠. 공동 1순위 샬럿하고 시카고 경기는 우선 소액으로 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카고가 지금 GTD가 우르르 깔려 있어요. 부세비치, 코비 화이트, 케빈 허더. 저는 코비 화이트가 억제기라고 보거든요. 얘가 뭐 볼륨이 어땠건 효율이 어땠건을 떠나서 코비 화이트가 복귀하고 나서 시카고는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팀 케미스트리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 받죠. 부세비치랑 케빈 허더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카고에서 주요 빅맨. 그래서 당연히 얘네가 평균 득점도 높은 선수 두 명 다 높은 선수들이지만 결장을 하면 수비까지도 아주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여겨야 됩니다. 샬럿은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모두 출전 가능하면은 샬럿,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동반 복귀하고서 이제 앞전 두 경기 치렀고 이게 이번 경기가 세 번째 경기고 클리퍼스전이랑 뉴욕전에 두 번 이렇게 출전을 했었죠. 클리퍼 상대로 116득점 해낸 거면은 샬럿 치고 그래도 그래도 할 만큼 했네 이런 느낌이 있고, 뉴욕전에 101득점 꼬라 박은 거는 뉴욕이 수비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라는 디페네이팅 되게 나쁜 팀 상대로는 저는 샬럿도 어느 정도 비비면서 득점을 양껏 내줄 그럴 가능성을 좀 엿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브랜든 멜러하고 라멜로 볼이 계속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터질 때 됐어요. 둘 중 하나라도 완전 뻐링할 타이밍 됐단 말이죠. 그럼 상대가 시카고가 제격이에요. 어찌 보면 그거 보고서 오바 보는데 이건 GTD 이 상황 때문에 이거를 막 메인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디트랑 올랜도 경기는 아이비가 GTD인 건 신경 안 쓸게 올 시즌 뭐 이제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거의 벤치 리더 역할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올랜도는 라인업 그대로고, 디트가 최근 10경기 중에 7번을 12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검증된 화력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근 NBA가 뭐 균점이 우리가 옛날에 한창 NBA가 정말 절정으로 인기 있을 때는 120득점이란 게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대량 득점이었지만 지금은 120득점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잘 넣었네 이 정도 수준이지만 엄청난 대량 득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최근에 기준점 평균적으로 230대를 받기 때문에 균점 절반 이상을 책임져 준다? 그럼 120득점 대량 득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치긴 합니다. 자, 우선 디트가 최근 10경기 중에서 7번을 120득점을 넘겼고 나머지 3번은 못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3번을 못 넘긴 상대가 필라델피아의 2번, 그리고 보스턴과 1번, 이렇게 3번 경기였습니다. 보스턴이 올 시즌 페이스 랭킹 꼴찌예요. 필라델피아도 21등으로 하위권이고, 다 느린 팀들과 페이스가 낮게 찍혀서 디트 역시도 득점력이 다운된 거지. 올랜도는 최근 5경기 페이스 5등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최상위권을 찍고 있죠. 올랜도는 올 시즌 마이애미와 더불어 페이스를 부쩍 확 끌어올린 팀인데 무려 5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올랜도 역시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31.2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이 레이커스 124득점이에요. 그러니까 130대는 올랜도가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디트 역시도 올 시즌 결코 페이스가 느린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트가 직전 경기 패배하면서 구단 프랜차이즈 연승 신기록 달성을 실패를 했었죠. 이때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디트 완전 센 국민픽이었던 거 아시죠? 디트가 직전 13연승을 거둘 만한 진짜 강팀이라면은
빡침 모드, 그리고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한 반등 효과까지도 저는 기대할 만한 그런 타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올랜도가 오바 거의 신앙 수준으로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전 시즌 완전 거꾸로 된 팀이에요. 올랜도, 마이애미는 완전 거꾸로 된 팀들이에요. 오바 볼게요, 오바. 이 경기는 오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인디애나랑 워싱턴 경기도 네마드가 GTD가 추가로 발생이 됐고, 워싱턴은 키션 조지 GTD, 그리고 전 시즌 직전 경기 꽤나 좋은 활약을 해줬던 키스포트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워싱턴은 최근 3경기 연속 240점 이상의 해고발 경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원정 경기는 5경기 연속 127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인디애나는 최근 10전 중에 홈 경기가 3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 경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홈에서 치른 3경기는 최근 10전 기준으로 3번 모두 239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인디애나도 원정보다 홈에서 공격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팀이란 말이죠. 평균 득점만 해도 12점 차입니다. 12점. 116.3하고 원정에서 104.3. 인디애나 직전 토론토와 해건더 경기를 만들긴 했지만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 여전히 23등으로 수비 지표는 여전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스포트가 결정 확정이라는 점, 그리고 양 팀의 메인 스코어 역할을 해줘야 할 키션 조지랑 네마드가 나란히 GTD 걸려져 있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결정자 체크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도 출전할 가능성, 우선 확률적으로라도 둘 다 결정할 가능성은 25%,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복귀해서 50%는 보잖아요. 50%라도 봤을 때 이건 오바 까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바 볼게요. 저는 이 경기도 뉴욕하고 미러키 경기는 아누노비, 랜드리 샤맨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쿤보가 GTD인데, 자, 쿤보는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가 아주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하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 똑같이 이 소식지 그대로였어요. 근데 새벽 늦게까지 GT, 저도 쿤보가 GTD로 바뀌어서 아차 싶었는데 어차피 뒤졌고, 그 쿤보가 어찌됐건 복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60%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직전 경기도 GTD에서 결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직전 경기부터 이제 좀 회복세가 좀 출전 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뉴욕은 원정 5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뉴욕은 올 시즌 홈에서 8승 1패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죠. 더 놀라운 거는 올 시즌 뉴욕이 홈에서 승리한 8승 중에 한 번도 프렌을 허용한 적이 없었고, 싹 다 올 마연성, 한 번도 빠짐없이 올 시즌 홈에서 평균 득실 마진이 플러스 12.3, 평균적으로 홈에서는 12.3점 차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원정에서 0.1이에요. 플러스 0.1.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라는 거죠. 그 정도로 원정하고 홈에서 올 시즌 뉴욕이 승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천지 차이였습니다. 미러키는 쿤보가 복귀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NBA 현역 선수 중에 쿤보만큼 운동 능력에 의존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기대치를 충족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요. 가뜩이나 쿤보는 뉴욕한테 굉장히 못하는 선수였고, 거기다 전 시즌 맞대결도 모두 뉴욕이 다 압도적인 대승을 따냈던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뉴욕은 미러키한테 상당히 강했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다가 올 시즌 한번 맞대결은 미러키한테 패배를 당했던 그런 전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이 이번 홈 경기,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압도적인 홈에서 득실 마진 보이시죠? 12점 넘어가면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뉴욕 이 마인 신앙, 홈에서 올 마인 신앙 믿고 뉴욕 마인 메인으로 서브 언더 보겠습니다. 서브 언더. 오클라호마랑 피닉스 경기는 에런 위긴스가 결장을 하고 제이더비 복귀를 합니다.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졌어요. 피닉스는 그레이스는 여전히 결장된 그대로. 오클라호마 오시는 경기당 3점 성공률 얼마나 찍히냐, 터지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득점 편차가 정말 심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이 터진다, 핵 마인의 오버, 3점 꼬라 박는다, 프렌의 언더, 아니면 똥줄승의 언더, 간신히 마인의 언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클라호마는 JW 복귀하는 아주 큰 변수가 생긴 상황이긴 한데 피닉스가 부커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팀이 디펜스 팀으로 완전히 변모를 했단 말이죠. 피닉스가 지금 4경기 연속 221점 이하의 핵언더 경기만을 지금 4경기 연속했습니다. 이 핵언더가 났던 최근 4경기 기준으로 피닉스는 최근 4경기 디펜 레이팅이 6등, 수비는 최상위권으로 좋았죠. 오펜 레이팅이 27등, 꼴찌에서 4등으로 정말 나빴죠. 공격력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언더팀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피닉스입니다. 핵언더를 찍고 있는 피닉스. JW 복귀 전부터 결국에는 저 오클라호마가 오바가 나는 시나리오는 대개 3점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왜냐면 오클라호마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은 팀입니다. 절대로. 오클라호마는 페이스를 조절하는 팀이고 만약에 상대 팀이 열심히 달려주면서 상대 팀이 막 치고 나간다. 만약에 오클라호마 막 10점 차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 오클라호마 템포를 끌어올리고 오클라호마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한 6점 차, 8점 차 이상 이기고 있다. 그럼 템포 낮춰요. 그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 애초에 기준점도 14.5인가 15.5 받은 경기고 그 오클라호마가 리드 잡고 경기 시종일관 진행될 경기고 피닉스는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네 화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오클라호마 상대로 그래도 해보려면은 수비 에너지를 더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핸디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핸디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사실. JW 복귀해서 더 핸디를 높게 받은 것 같은데 사실 JW에 오신 첫 출전이잖아요. 복귀전도 아니고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죠? 언더 볼게요. 저는 언더 보는 게 나을 듯. 덴버 오바 보겠습니다. 우선 이 뒤에 경기들은 제가 영상 분량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했지만 우선은 저는 샌안토니오는 명백히 최근에 완전 언더 화신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상당히 언더 빈도가 많고 그런 상황인데 덴버 저번에 말씀드렸죠. 덴버가 직전 경기 오바 났었나 언더 났었나? 멤피스 전에 204.5바 났었잖아요. 제가 그때 분석을 오바로 했습니다. 이때 분석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에런 고든, 스트로더, 크리스찬 브라운 딱 덴버에서 수비 좋은 3명만 딱 골라서 결정하는 거라서 얘네도 실점이 적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오바만 봤었습니다. 덴버 경기. 근데 그때랑 똑같은 분석이에요.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 3명 그대로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도 이 3인방 수비 좋은 3인방 없는 덴버 상대로는 득점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홈 유타 오바는 사실 솔직히 홈 유타 오바냐. 홈 유타 오바는 그냥 저는 거의 홈에서 유타 경기 있다? 오바 항상 솔직히 일정 거의 그냥 저금한다는 마인드로 5만 10만 원씩은 일정 백 갑니다. 전 그래요 항상. 왜냐면 홈유타 경기 까보면 재밌어. 얘네가 근데 혹여나 나쁜 흐름 제대로 타고 있지 않은 이상 나쁜 타고 있으면 배제. 나쁜 흐름 타고 있으면 배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가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저 직전 경기 꼬라 박았지만 그 전전 경기는 터졌었고 엄청나게 터졌었고 어찌됐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유타의 행보는 결코 얘네가 지금 공격력이 나쁘다. 뭐 정말 야투 흐름이 더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돈치치 더비잖아요. 댈러스전. 이거는 돈치치가 직전 경기 너무 터져. 1쿼터에만 20점 했죠. 1쿼터 20득점. 돈치치.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너무 잘했어서 좀 불안한데 왜냐면은 이 불변의 법칙상 이 정도로 잘한 다음에 다음 경기 꼬라박는 게 또 돈치치의 법칙이라서 이게 좀 불안한데 상대가 돈치치라면 버닝각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상대가 그것도 홈에서 그거다? 상대 댈러스? 버닝각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 AD도 이거 복귀 가능성 거의 한 6할 이상은 봐야 됩니다. 기사 떴죠? AD 이 LAY 레이커스 클리퍼스 LAY 2연전에서 한 경기에서 무조건 복귀한다라고 기사 떴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친정팀이라서 이때 복귀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체면치레 하려고 박수갈 씨도 받고 싶겠고 그런 어찌됐건
그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댈러스는 AD가 복귀한다고 해서 전혀 레이커스한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금 홈에서 지금 두 경기 연속 135득점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올 시즌에 홈에서 오펜레이트 거의 압도적. 홈에서 지금 압도적이고, 원정 나가면 그나마 좀 기본적으로 메인 스코어로 이 3인방 있죠. 레이커스의 1, 2, 3 옵션,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이 세 명이 다 에너지 레벨하고 거리가 먼 애들이라서 원정 경기에서는 다운되는 그건 약간 정석이라고 봐야겠고, 홈 경기에서는 이걸 좀 배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 마이너가 시원하게 보는 게 맞다. 이거는 레이커스 마이너가 시원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클리퍼스는 진짜로 지금 최근 5경기 디펜딩 꼴찌가 클리퍼스입니다. 안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멤피스가 어찌됐건 라인업 고장나 있는 상황인데도 최근 모란트 나가리 되고 나서 최근 4번 경기 3승 1패, 덴버 진 것도 딱 덴버전에서만 진짜 초강팀 상대로 졌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멤피스가 이 정도면 정말 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클리퍼스 솔직히 마인까지도 안 가기가 좀 아쉬운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원정 7연전 뛰고 나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죠. 야, 이거 원정 7연전은 거의 지금 정규시즌 거의 최다일 건데, 엄청나게 긴 연전인데, 이거 홈에서 가뜩이나 클리퍼스 홈구장에서 이벤트 졸라 많이 하는 팀이라서 발모가 관중들한테 진짜 상품 같은 거 많이 뿌리는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컴백 홈 경기 이거 무조건 이벤트 열리고 그럴 것 같은데, 클리퍼스가 이길 각은 세게 보이는데, 지표 자체가 이거를 클리퍼 마인을 메인 조합도로 본다? 말도 안 돼, 솔직히. 왜냐, 지금 클리퍼스는 올 시즌에 지표 자체는 거의 탱킹 팀이랑 다를 게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표만 봤을 때 한숨 나오지만, 이거는 동기부여상으로라도 클리퍼스 승은 한번 다 폴더에라도 좀 묶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 거의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분석을 일부러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성적이 나오는지. 어찌됐건 제가 분석법을 좀 변경을 했고, 좀 제가 NBA를 분석하는 이 시선 자체를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점 타격한다는 마인드로 전체 경기를 좀 패스를 하지 않고 다 분석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해봤습니다. 영상 분량상 뒤에 경기는 좀 분석 내용을 좀 어지간히 생략을 한 거지만 절대 대충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다 작성하면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시죠? 이런 것도 다 찾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하고, 잘할 때 영상 또 재밌게 제작하겠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지금은 제가 소리 지르고 이럴 수는 없네요. 그쵸?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